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언택트 시장의 대장주격으로서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3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만약에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지금 만들어진 이러한 흐름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 생활에 깊숙이 자리에 있는 이런 온라인 유통 혹은 클라우드, 이런 쪽에 대한 세상은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다시는 그 전과 같이 컨택트 시장 위주로, 그러니까 언택트 시장에서 컨택트 시장 위주로 돌아갈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물론 강하지만 앞으로도 빅데이터 관련주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들, 5G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쪽의 섹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검증력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투자한다면은 장기 투자로도 혹은 중기 투자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격이죠. 대표 업종인 이 클라우드 산업에서도 대장주를 맡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산업은 이제는 언택트 그리고 친환경 위주로 다시금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 장비주들, 아니면 소재주, 아니면 부품주, 반도체, IT 이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있었다면은 조금 더 날카롭게 집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좁게 집어서 클라우드 관련주들, 혹은 5G 관련주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장비주들 그리고 소재주들 위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대장주 위주로, 그러니까 1등주 위주로 장기적인 상승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등극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인터넷 서비스가 결국엔 클라우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보다도, 물론 그러한 산업 중에서도 명품 관련주들이라던가 혹은 필수 소비재들, 아니 음식료주들, 이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저 역시나 그런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트렌디하고 조금 더 성장세가 확실한 종목으로는 이 클라우드를 빼놓을 수 없으며, 이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산업이 지금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신고가를 이제 달성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그런 주가 상승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횡보라던가 혹은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자면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클라우드 산업 중에서도 이제 1등 기업인 아마존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알리바바를 좀 들을 수가 있겠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매년 90% 넘습니다. 올해는 7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 업종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죠. 4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통해서 저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클라우드가 이제 아마존으로 개편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시아권, 특히나 동남아시아와 조금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권까지는 이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탑2로 이제 클라우드 업종
탑2로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쓰고 있지만 알리바바는 아직은 신고가를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는 알리바바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이 회장이, 마인 회장이 결국에는 회사를 떠났다는 점, 그리고 공산당 독재 하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러한 큰 흐름을 봤을 때 대장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대장주 중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항상 주목을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좀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ETF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테슬라도 분석을 해드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은 삼성 SDI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자면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마존닷컴에 분명히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의 회장의 제프 베조스가 주주선언을 보냈습니다. 이 주주선언을 조금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결국 이거죠. 단적으로 이번 수혜를 입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이다. 일단 고용을 15만 명 이상 늘렸죠. 그리고 추가로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대략 미국 같은 경우는 2달러,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유로 이상을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역시나 1.5배의 높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에 따른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아마존이다.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탑10 혹은 다른 유수의 기업들도 이제 고용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임금을 오히려 인상시킨 기업은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아마존 직원이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아마존 직원이 대략 95만 명 정도 됩니다. 95만 명인데 여기서 15만 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미래에도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수혜 혹은 아마존의 매출 성장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조정을 보일 때 그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통도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인 AWS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AWS는 결국 클라우드 산업의 독보적인 1인자이며,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네트워크, 제약회사, 연구실, 그리고 치료법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그런 사이트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AWS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이제 클라우드 ETF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이 클라우드 산업이 4G 혹은 3G에서는 굉장히 좀 느리다. 특히나 해외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회사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느린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G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클라우드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가장 큰 약점은 누가 뭐래도 속도였습니다. 근데 이 5G 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 클라우드의 속도 역시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큰 약점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혹은 거의 대부분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WS가 이 학습 기능을 끊김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또한 미국 정부 역시나 AWS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제프 베조스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결국엔 아마존은 그 이제 회사들만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만 머지않아 게임에서도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게임도 역시나 플랫폼화 시킬 것이고요. 병원 네트워크, 치료, 교육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제품화 시키면서 AWS의 성장을 거의 확신시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WS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와의 그런 협력을 통해 이제 이러한 플랫폼을 전염병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직접 밝히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나 이 기후 협약력 역시나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재생 에너지들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첫 번째 기업으로 테슬라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ETF 역시나 조만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존 역시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아마존은 이제 사실상 파리 기후 협약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죠. 그런데 아마존은 10년을 더 앞당겨서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마존 역시나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것이고, 특히 아마존은 전 세계 직원만 9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1등.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은 없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목표일 수 있지만 204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그만의 또한 도전 과제가 있으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이제 굉장히 큰 물리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억 개 이상의 물건들을 운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고, 아마존 역시나 기후 협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목표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100% 이제 달성을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 유통,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러한 부분을 고루 아우르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존이다. 특히 지금 사태에 대비해서도 임금을 더욱더 올리고 있고, 그리고 고용을 15만 명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마존, 알리바바 이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항상 투자자라면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 아마존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된다거나 혹은 변동사항이 생길 때,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때에는 추가적으로 좀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시간을 좀 들일지언정, 많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조정을 길게 받을 때, 이럴 때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관심권에 두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고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투자해라. 지금 당장 최고 관심권에 두어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평가라던가 혹은 성장성에 대비해서 주가가 싼 기업들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매수매도 추천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 이 점도 하면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저 필승이 항상 옆에서 돕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